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4.9도, 경북은 구미 17.2, 안동 14.8, 포항 13.4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 경북은 19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 4도 정도 높아 낮에는 덥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휴일인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 부족 등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이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조례 개정이 잇따르고 있어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2011년 9월부터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지만 지자체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민예산위원회나 연구회, 예산학교 등 구체적인 시행안이 없고 예산마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저희 같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 못하고 이제 주민 건의사항식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 의회가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도 더 이상 지자체에 맡겨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마음을 열고 주민들하고 협치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예산을 편성할 만한 정도의 공부, 준비가 덜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로 대구 북구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 5억 원을 처음으로 심의할 예정이고 수성구 의회도 조례 전부 개정안을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편성에도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차로는 그런 주민위원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지난 4년 동안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최근 서울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곳곳에서도 불안과 긴장 속에 예비군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지역 훈련장의 안전 실태는 어떤지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격 훈련 전 안내 영상을 보는 예비군들의 표정에 불안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제일 초반에 안심하라고 얘기는 해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조금은 불안은 하죠. 그렇죠. 예, 네. 만약에 가게 되면 고리가 잘 걸려 있는지 괜히 한번 확인해 볼 것 같고 사격하다가도 주변에 괜히 한번 더 돌아볼 것 같고. 며칠 전에 이제 불의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군에서 잘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10명이 동시에 사격하는 사선에선 엄격한 통제에 따라 사격이 진행됩니다. 정렬을 해서 사격합니다. 사격 개시! 사고가 난 서울과 달리 현역병이 예비군과 같은 수로 배치돼 안전관리를 맡고 있고 총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틀과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겨주지 않고 돌려서 뒤로도 안 빼주고. 54단 31개 예비군 훈련장에서만 매년 24만 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군도 안전 시스템 점검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두고 훈련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불순한 의도를 갖춘 예비군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의 우려 속에 예비군 동대마다 훈련 연기 문의가 이어지는 등 서울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안전하다 그런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한 채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국방부도
중단기 안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정착에 힘써온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기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경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한국도로공사는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발전과 국가적 사업 확산을 위해 드림로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동서 5축 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청 연결도로 조기 건설을 비롯해 고속도로의 여유 공간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구축하는 지능형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현대화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특히 추풍령 휴게소에 2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고속도로 역사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도로공사 여자 배구팀이 김천시로 연고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공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계속 찾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구체화됩니다. 경상북도는 12개 공공기관과 공동협력 프로젝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0대 전략과제, 30여 개 단위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혁신도시 협의가 돼 있고 또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오늘 논의합니다. 상당히 진일보된 상태죠. 앞으로의 속도를 많이 가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가 어제 56년 역사상 최초로 공과대학인 포스텍에서 열렸습니다. 언론학의 영역을 이공대로 확장하고 자연과학과의 융합을 중시하는 최근 연구 경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학을 연구하는 인재들이 모여있는 포스텍. 이곳에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언론학자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포스텍의 공학과 커뮤니케이션 학문을 접목시켜보자는 시도입니다. 21세기 첨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민 의제를 갖다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 학자들이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연구 주제도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연구팀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뉴스를 만드는 로봇 저널리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프로야구 결과 기사를 자동 생성해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기자가 썼는지 로봇이 썼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5개의 경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실제 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요. 저희도 반응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바일 메신저 이용과 외로움,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제 뉴스가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융합과 소통에 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논문 118편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학술대회 참가자 400여 명은 KTX를 타고 2시간여 만에 포항에 도착해 영일대 해수욕장에 새로 생긴 대형 호텔에 묵으며 포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학과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융합, 그리고 KTX와 대형 호텔을 갖춘 포항의 가능성을 확인한 행사였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 군위군 의원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구의 한 대학교가 군위군에 짓는 교직원 전원마을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있는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건설업체의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1년 동안 타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산동 자동차 골목 상인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구 남산동 자동차 골목에서 2015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을 엽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페스티벌에서는 사람과 차, 힘의 경쟁,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슈퍼카와 클래식카, 튜닝카 등 자동차 70여 대와 슈퍼바이크 20여 대를 전시합니다. 또 올해는 슈퍼카를 사람의 힘으로 미는 대회인 파워 드래그 경기가 열리고
레이싱 모델 선발대회, 라틴 댄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경품 행사도 마련됩니다. K리그 챌린지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대구FC가 내일 오후 4시 수원을 상대로 리그 10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수요일 안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8게임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간 대구FC는 리그 득점 1위 조나탄을 앞세워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수원FC 역시 리그 득점 순위 2위인 좌파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예고해 선두권 경쟁과 함께 득점왕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구FC는 내일 경기에서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청춘 불패 힘들 때가 승부다 이벤트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NC와의 주말 3연전 첫 경기를 내주며 2연패와 함께 1위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진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NC와의 시즌 4차전 경기에서 삼성은 선발 윤성환이 이호준에게 내준 석점 홈런과 8회 5대5 동점 상황에서 안지만이 김종호에게 결승 투런 홈런을 얻어맞으며 결국 5대7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우천 취소로 경기를 치르지 않은 두산에게 승차 없이 승률에게 밀리며 2위로 떨어진 삼성은 오늘과 내일 NC와의 남은 두 경기에서 연승과 함께 1위 도약을 노립니다.